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7일 일요일 밤 10시 23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엔 영상 녹화 없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상승 마감했고 유럽은 하락 마감했네요. 유럽이 하락했던 건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목요일날 유럽 증시 문 닫고 난 순간부터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미국 증시 급락했던 게 목요일날 유럽 증시에 반영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금요일날 개장했을 때 유럽 증시는 뒤늦게 반영한다고 미국 증시 급락을 뒤늦게 반영한다고 급락했던 거고 어젯밤에 금요일날 밤에요. 그리고 나서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죠. 모두들 다 알고 있었던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낙폭을 살짝 회복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된 겁니다. 특별히 유럽 증시에 작용된 악재가 있어 유럽이 하락 마감한 게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의 시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단 급락 출발을 한 거고 하루 종일 급락을 하긴 했지만은 고용지표 나오고 나선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게 지금 이겁니다.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그 고용지표 딱 보자마자부터 물론 약간 흔들흔들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상승 출발해서 하루 종일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또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잘 올라서 마감했고 유럽은 하락 마감했지만은 어느 정도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어젯밤 그러니까 미국과 금요일날 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분위기는 별로 나쁘진 않았던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이제 그래서 금요일날에 이제 어떤 지표가 발표됐나 좀 살펴보자면은 이게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요. 논판 페이롤스 예상치가 21만 2천이었는데 30만 3천 나왔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예상치보다 좋았던 거죠. 서프라이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3.9가 예상치였는데 3.8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로써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실업률이 여기서 너무 많이 높아져 버리면은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그런 샴 룰이라는 게 있는데 샴 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요 룰에 부합할 수 있었는데 이거에도 부합하지 않게 됐죠. 매우 고용시장은 좋은 겁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좋았던 거고요. 예상보다 이렇게 훨씬 좋은 고용시장은 지금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주식시장은 다시 금리나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또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도 많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달러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런 점들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근데 주식시장은 올랐죠. 그죠? 물론 파월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강한 고용이 반드시 금리나 연기가 아니라고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FOMC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은 근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이렇게 고용시장이 좋고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좋으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잡기 어려워질 거고 인플레이션이 잡기 어려워지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는 연기될 거야 라고 우리 모두 다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강한 고용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연기한다는 어떤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월 의장 말대로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고용시장이 뜨겁고 너무 미국 경제가 좋으면 인플레를 못 잡고 인플레를 못 잡으면 금리 인하 못한다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고 이것은 일단 주식시장의 악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반응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이제는 반토막 나버렸어요. 이제 금리 동결할 확률도 반이고요. 금리 인하할 확률도 반입니다. 반반 요런 식으로 됐습니다.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제법 높았었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이 확률이 반토막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조금 이제 주식시장의 우려가 조금 좀 말이 좀 되는 것 같긴 하죠. 주식시장이 왜 지난주에 벌벌 떨었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후퇴됐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목요일 날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거는 연준 카시카리 총재의 올해 금리 안 할 수도 있어 라는 그 발언이 좀 시장에 좀 충격을 줬죠. 그래서 그 발언 이후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여러 가지 연준 인사들의 말을 더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처음 나온 이제 카시카리의 발언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나온 게 이제 어젯밤 금요일날 밤에 어젯밤은 아니고 금요일날 밤에 고용지표였는데 고용지표가 일단 안 좋게 나온 겁니다.
논리적인 반응은 뭐죠?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게 논리적인 반응이었는데 어제 논리적인 반응대로 썩 그렇게 맞게 딱딱딱 떨어지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급등을 하면서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는데 일단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올랐다 빠졌죠. 달러 인덱스와 또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의 이런 반응들은 사실 별로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루 이틀 정도 일단 좀 시간을 좀 기다려 보자고요. 어떤 반응을 또 주식시장이 할 것인지, 또 금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달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일단은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지표에 대한 반응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언론에 써있죠. 고용 강펀치의 6월 인하론이 다운됐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고 채권이 떨어지고 달러가 올랐다. 이렇게 써있죠. 채권이 떨어졌다라는 건 금리가 올랐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요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는 놔야 될 것 같은데 이란의 그 확전 가능성이 자꾸 주말 동안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또 지금 어떻게 작용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 증시 문 닫고도 주말에도 계속해서 이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금요일날 지금 금리가 올랐던 것이 지금 또 월요일날 아침에는 또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몰라요. 지금 금요일날 금리의 반응은 어떻게 됐죠? 조금 전에 봤다시피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논리적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또 이란 확전 가능성 이런 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진행되면은 안전자산 선호라고 하면서 이 금리가 다시 떨어질 수 있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지금 누구도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이거는 일단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요일날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점은 아침에 일단 좀 우리가 그 증시 개장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살펴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혹시나 갑자기 이유 없이 한국 증시가 급락하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갑자기 달러가 오르거나 금리가 크게 떨어지거나 주식이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지금 상황에선 어떤 이란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은 월요일 날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그건 모르는 일인데 일단 그럴 가능성은 일단 낮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월요일 날 미국 증시 마감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증시가 움직이겠지라고 일단 그렇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알고 있자고요. 지금 이란에서 자꾸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이런 게 지금 이 이슈 때문에 터질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일단 이 이슈가 진행 중이라는 거를 잊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좀 일단 하나씩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금리가 좀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미국 이게 가장 중요하죠. 금리가 이제 지난주에 뭘 했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카시카리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도 있고 전쟁 이슈도 있고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로 금리가 잠시 급락하기도 했지만 결국 결국 그 고용지표 때문에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급등하면서 중요한 저항을 완전히 돌파한 척 했고요. 장대양봉 윗꼬리가 아니고 몸통 중앙으로 정확하게 이 저항을 돌파한 척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봐야 될까요? 레벨업, 상승 추세의 본격적인 전환 이렇게 의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이 자리를 제대로 넘지 못하면서 고점이 비슷비슷했잖아요. 이러면 방향성을 고민하는 혼조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라인을 명확하게 금리가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란에서 어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명확하게 아직 잘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이런 건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의지는 상승 추세가 맞다라고 이런 의지를 금요일날 밤에 보인 거예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척하고 고점을 의미 있게 높이고 있죠.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니까 이거 수렴형이 아니죠. 이제 수렴형이 아니고 상승 추세죠. 지난번에 요렇게 금리가 오랫동안 하락했었는데요.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반등밖에 안 돼. 또 하락할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어젯밤에 상승으로 인해서 극복을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하락은 없어. 한동안 좀 많이 오를 수 있어 라고 상승의 목표치를 좀 많이 여는 장대 양봉이 어젯밤에 이 장대 양봉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하락은 이제 끝났다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 목표치는 한 4.5 정도까지 열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4.5가 어떤 라운드 넘버이기도 하고 이 자리가 실제로 어떤 지지와 저항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던 그런 마디 가격입니다. 일단 4.5까지 목표치는 열렸는데, 근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는 뭐다? 일단 뭐 장단기 금리 정상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연준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는 불 스팁을 생각을 했었는데, 황소, 불 스팁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아니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이 되는 베어 스팁이 지금 나타나려고 하는 거죠. 베어 스팁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어 스팁은 주식시장에 통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베어인 거예요. 베어. 이름이 곰인 겁니다. 곰.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방향성은 위로 정해졌고요. 여기서 일단은 그래서 뭐 얼마나 급하게 뭐 그렇게 움직일 건지 뭐 그런 건 잘 모릅니다. 뭐 갑자기 이란이 뭐 어떤 미사일을 쏘거나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은 금리가 또다시 훅 떨어질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확인하는 거에 따라서 또 여기서 좀 상승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좀 느릴 수도 있고 그런 건 모르겠으나, 일단 방향성은 위쪽으로 간다라는 거. 방향성이 위쪽으로 가는데 급하게 가면 주식시장에 큰 충격, 천천히 올라가면 그래도 뭐 주식시장이 그냥 버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근데 중요한 거는 방향성은 일단 위쪽으로 간다. 나 지난번에 어떤 큰 하락을 끝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것 같고요. 오래간만에 매크로적인 변수가 주식시장에 좀 다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솔직히 주식시장이 뭐 매크로적인 변수,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고 말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엔비디아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 요것만 보면서 무조건 주식시장은 올라갔잖아요. 한동안 매크로 변수, 경제 지표하고 주식시장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다시 주식시장의 관심이 매크로적인 변수로 조금씩 다시 눈이 좀 돌아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이 50%까지 떨어지는 등 6월 달에 해서 좀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 4월 10일에 미국 CPI가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물가 지표니까 당연히 금리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점들. 4월 10일, 이번 주입니다. 10일 미국 물가지표, 그리고 11일 요 다음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표 PPI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0일에는 선거일이죠. 22대 국회의원 선거 요거 있고요. 12일에는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 금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저런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금리가 이제 금리가 오르면 얼마나 빨리 어떤 금리의 상승 속도 이런 거를 아마 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올라간다라고 방향은 일단 위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거 주식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달러는 근데 사실 올라가다 말았어요. 왜 그런지는 솔직히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금리가 달러가 올라가다 말았는데요. 아마 근데 뭐 제 생각엔 그냥 일단 이렇게 봅니다. 주식이 올랐으니까 뭐 그거에 의해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젯밤에 뭐 금리의 움직임대로, 지표의 움직임대로 딱딱딱 시장이 이렇게 딱딱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맞게 움직인 건 아닙니다. 어제는 그냥 사실 금융시장 뭐라고 했냐라고 하면 그냥 저는 혼조했다라고 일단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주식은 오르고 뭐 채권시장은 그렇고 달러도 따로 움직이고. 근데 어쨌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앞으로 금융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지,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갈지, 좀 아니면 좀 비관적으로 갈지는 뭐 다음 주 봐가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여전히 금융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는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날 카시카리 총재가 한마디 해서 금융시장이 한번 철렁했잖아요. 연내 금리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에 철렁했는데, 여전히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조금씩 좀 비관론 쪽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오래간만에 나온 비관론, 카시카리 때문에 오래간만에 비관론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나 뭐 전체 금융시장이 낙관론이냐 비관론이냐 어디로 갈지 이제 물음표를 띄우고 있는데,
하여튼 다음 주쯤에는 좀 명확하게 좀 그런 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다? 단기적으로는 카시카리의 발언이나 이런 거에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금요일날 고용지표도 분명히 일단 시장에 부정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 좋다 이런 게 지금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때는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조금 더 비관론이 우세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한참 낙관론이 셉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지금 어떤 비관론이 조금 더 세졌고, 이 비관론이 연장도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뭐 혼조한 구간이긴 한데요. 그래도 분명히 하방 경직성 정도는 일단 확인을 했고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긴 같은데 윗꼬리도 길게 달리는 걸로 봐서 어쨌든 아직까지 혼조한 구간이다 싶긴 합니다. 여기 있는 전고점이 확실히 무거운 저항이긴 한가 봐요. 쉽게 넘어가지는 못하네요. 글쎄요, 뭐 제 생각엔 어젯밤에 그냥 주식시장이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다 그냥 주식시장 눈치 보고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방 경직성은 보였고 위로 올라가는 힘은 약하고 위쪽에 저항은 강하고, 근데 분명히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더 세긴 센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올랐다가 조정 나오고 여기서부터 하방 경직성 나왔으니까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는 일단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이야기 좀 간단하게 했고요. 참고로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그 전날 급락했던 것 때문에 얘도 급락하긴 했는데 아래 꼬리가 조금 달려있죠. 이 꼬리가 달린 게 미국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래 꼬리가 달려 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어떤 아래쪽으로 우세하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비관론이 지금 조금 더 센 겁니다. 여전히 낙관적입니다만은,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비관론이 세고요. 이 비관론이 조금 더 세지면서 지금 조정이 계속해서 길어지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일단 보내주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단기적인 하락, 어떤 카시카리의 발언의 영향 이런 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일단 조정 심화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 이제 마감 살펴보자면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 같이 올랐어요. 다 같이 올랐는데 금리가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니까 오르더라도 좀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은 조금 좀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친구들이 조금 좀 가슴이 좀 철렁했겠죠. 여기 있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지역은행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상승했더라도 색깔들이 보시면은 좀 안 좋죠. 예, 상승했더라도 많이 못 올랐다는 그런 겁니다. 약한 지역은행들이나 부동산 이쪽을 보면 색깔들이 거뭇거뭇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어젯밤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좀 안 좋았다. 근데 어쨌든 뭐 주식시장은 올랐는데 뭐 반도체라든가 뭐 IT 빅테크들이 올라가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 자체는 뭐 일단 그냥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어젯밤,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 증시는 일단은 그 고용지표가 악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랐거든요. 아마 그 전날 빠진 것을, 그러니까 그 미국 증시는 이미 그 전날 빠졌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목요일날 빠졌었던 거를 어떤 뭐 지금 지표가 뭐 선반영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좀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실 여기가 이제 한 번쯤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뭐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중요한 지지선이기도 했고. 근데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좀 전에 제가 뭐 독일 증시도 뭐 보여드리고 하긴 했는데 똑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장대음봉의 영향 여전히 받고 있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비관론이 우세하고 조금 더 아직까지 이 하락이 완전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단기적인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여전히 단기적으로 좀 더 가격 조정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뭐 지금은 일단 버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젯밤엔 그 지표와 반대의 방향으로 일단 움직이긴 했는데요. 여전히 근데 어떤 그런 하락의 힘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더 센 것 같으니까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일단 금요일날 밤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빨리 잤습니다. 지표 보고 나서 빨리 잤어요. 악재 나왔는데 하방 포지션을 팔아야 될 필요는 없다. 제가 올라가든 말든 저는 일단 안 판다 하고 일단 빨리 잤습니다. 상승했으니까 하여튼 상승 종목수는 더 많았을 거고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IT 빅테크가 강하면서 뭐 이렇게 또 시장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요. 근데 좀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면 이 반도체도 근데 뭐 그렇게 힘이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보시면은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인데
이 전날 장대 음봉이 워낙 크죠. 이 정도 자연적인 반등은 올라올 수 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일단은 뭐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연속적으로 얘가 연속적으로 또 급락폭락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하락 에너지가 급속히 소진될 가능성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그냥 적당히 반등한 것 같아요. 이 중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상승의 힘이 워낙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면 다음날 이 정도 반등은 뭐 제 생각엔 아무 문제 없는 뭐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등이라고 봅니다. 장대 음봉의 절반 자리까지도 뭐 터치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단 단기적으로 해도 아래쪽으로 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장대 음봉의 영향을 아직도 극복을 못한 겁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 여전히 열어놔야 돼요.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어쨌든 이 어떤 쌍고점 혹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삼중고점형 이런 가능성 여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쉽게 죽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가격 조정으로 이게 발전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 어젯밤에 뭐 엔비디아가 강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래 봐야 전날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연적인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더 빠질 위험을 생각해봐야 된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도 엔비디아는 좀 강하죠. 그래도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오고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뭐 대충 내려왔으니까요. 한 번쯤 뭐 자연적인 반등 시도할 수 있는 자리인데 얘도 근데 결국 그래봐야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림 자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얘도 추가 조정 가능성 열어놓는 게 아직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 아직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마이크론은 어젯밤에도 뭐 보시다시피 일단 하락하긴 하락하더라고요. 얘도 뭐 조금 뭐 조정이 뭐 더 뭐 길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히 얘는 아직까지 강합니다. 얘는 아직까지 강해요. 얘는 아래 꼬리 달린 이런 모습도 그렇고 아마 5일선을 지금 살짝 붕괴시켰거나 5일선 터치 정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도 뭐 사실 좀 강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엔비디아 올랐으니까 월요일날 삼성전자 또 뭐 상승하려고 하겠죠. 예, 아마 일단 미국 증시가 어쨌든 오르고 뭐 그랬으니까 특별히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에서 이상한 소리만 안 들리면은 일단 아마 한국 증시나 삼성전자도 일단은 좋게 일단 상승 출발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또 반도체가 좋았으니까요, 그죠?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애플은 도무지 지지력이 잘 보이지가 않죠. 이런 종목들 조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언제든 더 하락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S&P고 나스닥이고 뭐고 다 공통적입니다. 다들 어떤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서 한 번쯤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이 하락하고 있는 이거를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긴 하고 워낙 중장기적으로 강한 상승 추세 중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급락한 뒤에는 이런 다음 날에는 이런 양봉이 이런 양봉이 나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단기적인 단기적인 추가 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면 할 수 있다. 매우 위험합니다만은 하자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점검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변동성 지수도 보시면 찔끔 하락했죠. 얘가 냅다 올라가면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루 급등하고 하루 조정 나오고 하루 급등하고 하루 조정 나오고 이거 빅스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증시 조정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금리의 상승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오히려 금리 레벨업 됐죠. 그러니까 일단 4월 달입니다. 지금 증시의 조정이 가팔라질 수 있겠다.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시나리오 계속 가지고 가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살펴봤죠? 다른 거 볼만한 거 없죠? 하여튼 장중에 달러가 또 약세를 보이면서 금값도 올라가고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구리값도 올라가고 원자재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낙관적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금 들고 계신 분들은요, 이 중장기적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뭐 계속해서 뭐 들고 가시면 되긴 되는데, 아무튼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단타를 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 이 정도 시점 때부터 어떤 매집 의견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슬슬 이제 다시 현금 비중 확보. 만약 매매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데선 슬슬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 정도면은 어떤 단기적인 상승 N자 목표치는 거의 다 와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 줄이실 분들은 조금 비중 줄이셔도 된다. 근데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뭐 어떤 뭐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뭐 비중 줄이고 뭐고 이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들고 가셔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뭐 나는 좀 매매를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금을 갖고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장대 양봉 한번 더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슬슬 금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적절한 전략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만치 왔고 상승도 제법 가파르고 해서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씩 이것도 그 매집하실 때 천천히 매집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 현금 비중 확보도 천천히 조금씩 현금 비중 확보하시는 게 또 필요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뭐 드린 것 같습니다. 쭉 다 봤고요. 그죠? 뭐 월요일 한국 증시 일단 좋게 출발할 겁니다. 그죠? 일단 분명히 좋게 출발을 할 텐데, 근데 일단 삼성전자는 이 85,000원대 여기가 일단 저항이니까 이 저항을 넘어가는지 일단 뭐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습니다. 한국 증시 보나마나 또 한번 상승 시도를 하긴 할 텐데 계속해서 뭐 그 코스피는 답답한 구간이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코스닥도 뭐 지금 뭐 특별히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뭐 어떤 지지력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조금 좀 과한 것도 부담스럽긴 하고,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 하방 매집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정도 가격대면 이제 슬슬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또 정석적인 전략이라고요. 한국 증시는 이래나 저래나 지금은 뭐 특별히 할 거는 없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뭐 양대 지수 모두 특별히 뭔가 하긴 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보셔야 될 거는 삼성전자 지난주 실적 발표까지 했으니까 85,000원대에서 이제 단기적인 고점 혹은 중기적인 고점이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런 여부들 좀 지켜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인 내용도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